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2월 27일 주요 테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딱 1% 빠졌죠. 코스닥은 좀 올랐고요. 코스닥이 예, 어쨌든 코스피가 반도체가 빠지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어제 올랐던 걸 다 토해내고 5% 가까이 빠졌습니다. 5% 넘게 빠졌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서 뭐 일단 어제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제 올라갔다. 그랬더니 또 반대로 AI에 과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나오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우리나라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번에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인상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장이 빠진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 예, 빠지면. 근데 좀 덜 빠졌어요. 예,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경고함 같은 게 생겼달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미국장이 빠졌다고 해서 엄청 세게 빠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좀 더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빠지고 그리고 AI 로봇 같은 것들이 조금 빠졌는데 어쩌면 조금 많이 빠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죠? 너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해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뭐 호재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상법도 저기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7,500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 있고 8,000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언제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법만 있으라는 건 없으니까 떨어지는 조정 날도 있어야죠.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 된 거고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보합으로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고 올라갔어요. 그죠?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냉각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뭐 엔진을 계속 달구다가는 엔진은 언젠가는 그죠?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 나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미연에 그런 체력들을 비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굴러가는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형태로 놔둬야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굴러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조금 냉각기를 가지는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철강주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철강주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붙인다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철강 주요 종목하고 중소형주들은 건설 경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AI 센터 지어봐야 뭐 얼마나 짓겠어요. 사실상 AI 센터 지어봐야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이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위에서 뭐 예를 들면 변전탑 이런 거 송전탑 이런 거 세워야 되니까 변전탑이 아니 송전탑 이런 거 세워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울 때 그 뭐 그 기초제로 철강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철강계를 밀어 올릴 만큼의 큰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고 해봐야 건물 몇 개예요. 실제로 그 뭐 전국 관광국의 주택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주요 지역의 몇 개 건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그래서 구조요강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것들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서버 무게라든가 냉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진동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 재료들이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철강주를 밀어 올린다라고요? 그거는 조금 스토리에 가깝죠. 예, 팩트라기보다는 스토리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뭐 주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올라갔고 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테마가 만들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뭐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꼬투리만한 건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그걸 밀어 올리는 어떤 단초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북경협 있죠. 남북경협 어제만 해도 굉장히 냉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북한에서 좀 센 척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경제 규모가 뭐가 되기를 합니까? 뭐 그 얘기 들으셨죠? 북한의 전체 GDP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전체 순이익보다 작습니다.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말하면 어린아이 비하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정말 되게 그런 친구가 성질만 못 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위험한 무기를 들었어요. 그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달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트럼프가 또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양면의 적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란 사태도 되게 복잡한데 거기다가 북한까지 동조해서 나오게 되면 일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마도 북한에서 어제 그렇게 세게 말한 것도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란에는 강경을 쓰고 양쪽에다 다 강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화 전략을 통해서 미국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은 저렇게 해도 실제로 행동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이 또 북한 정권의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어제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하지만 남북 경협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실제로 삽을 떠야 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뭐 완전히 파괴된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런 부분들은 뭐 진행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정책적인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강제로 밀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전에 했던 회사들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예전에 경협과 관련돼서 개성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회사들 혹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관광 회사들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그 테마로 오르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실로 나타나면 조금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는 현대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만금의 구조를 투자하고 따로 태양광 에너지에 1.3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해서 지금 이미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 태양광 인프라라는 게 만들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수명이 금방 다 해요. 수명이 금방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태양광을 얼마나 건설을 많이 했냐 하면 기후가 바뀔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내몽골 사막이나 이런 쪽에 서부 쪽에 황사 지역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많이 건설을 했는데 덕분에 그쪽에는 그 수분 증발량이 감소를 하면서 약간 초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의 증발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내륙 지방 혹은 해안 지방에 강수량이 감소를 해서 중국의 농업 지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게 중국이 돈을 들여서 태양광 시설을 지었다.
그것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 기후 위기를 오히려 기후를 좀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태양광 에너지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제발 이제 현대에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태양광 시설을 더 짓는 형태가 아니라 태양광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는, 예를 들면 페로브스카이트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지금은 태양광 패널 자체가 25% 이하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2% 정도까지 태양광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왜 트럼프가 우주 태양광 뭐 만든다라고 했을 때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주식들 올랐고, 거기에 쓸데없이 괜히 OLED 관련된 회사들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건설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 다 그래요. 부정적인 분들은 계속해서 발전 비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석탄 떼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자력 발전하자는? 물론 원자력 필요하죠. 그리고 뭐 태양광 자체가 한정성이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럼 석유 계속 되실 겁니까? 아니면 석탄 계속 되실 겁니까? 어쨌든 그 에너지 전환 구조 자체는 어쨌든 지금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환에 대해서 뭐 저기는 막는 거는, AI 시대에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태양광으로 전환을 막을 수 있다, 혹은 지금 현재의 효율성 때문에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뭐 HD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전쟁 테러는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리트 간에 방산연력 350억 불 달, 그리고 총 650억 불의 경제협력을 하겠다 앞으로 그 얘기를 했고,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굉장히 좀 의지가 뚜렷한 것 같아요. 사우디도 지금 방산을 되게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지금 유력하게 기술을 공급하고 생산시설을 같이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가 유럽하고 아주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그렇고, 미국 기술을 끌어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과의 방산협력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따라서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른 종목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카이,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자동차가 되게 괄목할 만하게 10% 정도 올랐어요. 요즘에는 좀 이상해요. 너무너무 대형주라서 지금까지는 10% 아니라 3% 올라도 되게 놀랐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3%가 오른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6%, 어느 날 7%를 오르고, 그리고 장외까지 했더니 장외까지 했더니 10% 오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장애 그런 분위기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꽉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요 테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미국장에서 AI 관련된 테크주들이 대거 폭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대거 조정 기간을 가졌고요. 덕분에 이제 코스피도 좀 떨어졌고 1% 정도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대형 테마보다는 지금 국지적으로 뉴스가 발생하는 테마 혹은 투자 관련된 것 혹은 지정학적인 어떤 뉴스들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테마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철강도 주요 저기들이 오르긴 올랐지만
오르긴 올랐지만 중소형 테마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도 사실은 여기 들어있는 회사들이 다들 규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태양광 에너지도 뭐 HD 현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빼놓고는, 하나솔루션 이런 회사들 빼놓고는 그렇게 크지 않고, 크게 뭐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방산이나 전쟁 테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 하락기를 거치면서 대세주들은 많이 떨어졌고, 그 사이에 니치 마켓에 들어있는 틈새주들이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대표 주자는 현대자동차가 끌고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 이런 데들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예. 뭐 그렇죠. 뭐 범현대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회사들도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구조를 오늘은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이에 이제 큰 테마들보다 작은 테마 위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테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정리는 내일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제가 뭘 정리를 했냐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요일날 제가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그렇게 스케줄링 해가면서 제가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